뭐 제가 이제 TV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시장은 큰 변화 없어요. 큰 변화 없고 물론 내일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하고 또 내일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이상이 없다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40분 안 됐는데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뭐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늘 약밥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신고가입니다. 5일이평선 중심으로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905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905포인트까지 갔었고요. 905포인트까지 가면서 코스닥 지수 이제 20년대 최고가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20년대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905포인트죠. 905포인트 같고 20년대 최고가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931포인트다. 932포인트. 자, 일본으로 보시게 되면 자, 주번호 보겠습니다. 932포인트 여러분들. 932포인트. 지금 여기죠, 여러분들. 896포인트. 코스닥 지수가 20년 내 최고가 경신이 임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년 내 최고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보세요. 차트를 쭉 늘려보면 여기입니다. 20년 내 최고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여러분들. 저항선. 저항선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뚫리지 않았던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제가 요 얘기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회원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회원님들 들으세요. 20년 내 최고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려 20년 동안 뚫리지 않았던 저항선입니다. 그럼 당연히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매물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시장이 좀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올랐고 일단 931포인트인데 심리적으로 그래요. 보통 그래요. 600선, 700선, 800선, 900선, 900포인트라고는 지수, 그리고 931포인트라는 20년 내 최고가라는 그 지수대에 근접을 하면서 매물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들이 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매물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좀 밀린 겁니다. 밀렸는데 뭐 많이 밀렸어요? 여러분들? 많이 밀렸습니까? 아니 코스닥 지수가 양봉 출발해가지고 음봉 나온 건데 뭐 이게 뭐 많이 밀린 거예요? 무서우세요, 여러분들? 자, 나는 오늘 코스닥 지수 또 코스피 지수 밀려가지고 무섭다. 자, 무섭다라는 분들 3번 한번 쳐요. 3번. 나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밀려가지고 무서워 죽겠다. 3번 한번 쳐요. 3번. 3번. 무서운 분들 저기 90%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무서워하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서워한 장이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장이 아니고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일단 아닙니다.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시장 자체가 그동안 좀 올랐고요. 올랐고 그리고 20년 내 최고가에 근접을 하면서 매물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면서 좀 출렁이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오늘 시장이 좀 출렁거렸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또 이제 장난치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무방에서도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 장난치는 거 얘네들 흔들어대는 거 이거 자꾸 휘둘리면 여러분들 주식 못해요. 응? 아침에는 선물을 쭉 사가지고 시장분이 좋은 것 좀 하더니 그죠? 파른가 싶더니 다시 사는가 싶더니 또 팔아버리죠. 요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세요. 요런 구간들. 응? 맨날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올라가는 것만 기대하는 분들 우리 개인 투자분 다 그렇잖아요. 뭐 저도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죠, 솔직히. 어? 저는 주가 올라가면 조정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네. 하지만 그 조정이 끝나는 조정이냐, 일시적인 조정이냐, 그걸 분명히 분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얘네들이 팔고 나가는 건 아닌데, 그냥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 팔아가지고 지수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또 장 후반 되니까 불안하니까 털어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코스닥 종목군들이 또 가다가 이렇게 또 음봉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응? 아니 뭐 2차전지 관련주가 밀렸다고 지금 한 5% 10% 빠졌습니까? 뭐 많이 빠져야 2% 3% 4% 2% 3% 요 정도 빠진 거잖아요. 요 정도. 5G는 뭐 많이 빠졌어요? 5G는 어때요, 여러분들? 2% 3% 빠졌는 2% 3% 그죠? 2% 3% 많이 빠졌습니까? 아, 그동안 올라간 게 얼마인데? 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무방할 때, 지난번에 장 조금 빠졌을 때도 무방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약간은 다그치듯이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했었지. 그때 요거 겨우 요거 빠졌다고 그러냐. 요거 빠졌고 말이야. 요 조정장이 끝에서 여러분들 매수 기회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또 얘기했잖아요. 또 왔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장대 음봉 났습니다. 더 안 빠집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겁니다. 다 왔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얘기했잖아. 시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장세가 나왔습니다. V자 반등 가능성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분할 매수해라. 여기까지 지금 한 대표가 다 끌고 온 겁니다. 무방 통해서 여러분들. 무방 들으시고 또 유튜브 녹화 방송 들으신 분들 인정하십니까? 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계속 방송에서 다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자, 맞으면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그죠? 제가 여러분들 흔들릴 때마다 멘탈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가다가 조금만 밀리고 세상에 조정 없이 올라가는 주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가다가 하루 이틀 좀 밀리더라도 너무 조바심 내시면 안 돼요. 아, 미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좀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갖는 게 좋고, 쉬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조정은 무서워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잡아가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증시 뭐 지수가 밀린 게 하나도 없고,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다 상승 기조 살아있고, 이런 가운데 뭐 무슨 이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요? 그게 왜 악재인데? 에? 제가 보기에 오늘 장세가 좀 출렁거렸던 부분들은 그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악재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미사일 쏜다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은 증권시장에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사일 쏜다라는 것 자체를 악재로 느꼈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모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악재 아닙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게 뭐 한두 번이에요? 에?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게 한두 번입니까? 그것도 뭐 다 공개가 됐어요? 미사일 쏜다고? 옛날엔 알려지지도 않고서 그냥 미사일 쏘고 그랬는데, 미사일 쏘면은 경제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여러분들. 걔네들은 습관적으로 미사일 쏘는 겁니다. 미사일이 남한으로 날아오거나 일본으로 가거나 미국 본토로 올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미사일이 특정 나라로 겨냥을 해가지고 거기로 미사일이 쏴지면 그건 달라지죠. 근데 맨날 연습하듯이 맨날 바다로 미사일 쏘는 건 그건 아무런 악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러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 주린이 주식 초보분들은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는 것 자체를 악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악재 아닙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SLBM인가요?
미사일 발사는 악재가 아닙니다. 아셨죠? 아셨으면 5번 한번 쳐보세요. 아셨으면 5번. 그죠? 맞아요. 반나절 악재라는 말이 딱 정확하네요. 네, 가자님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미사일 쏘는 거 뭐 악재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이 좀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악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악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악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을 악재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을 악재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스톱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19는 엄청난 악재로 인해서 폭락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럴 때가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SLBM이죠? SLBM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건 그냥 이제는 얘네들이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 일상적인 거. 얘네가 지금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 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향해서 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하고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 쏘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이 죽겠다고 나서는 거 똑같은 거죠. 그죠? 증시는 폭락 나올 겁니다. 만약에 뭐 한국하고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 쏘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평상시에 훈련하듯이 그냥 쏘는 겁니다. 그죠? 증권시장에서는 이미 다 내성이 생긴 악재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악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악재가 없어요. 지금 증권시장이 밀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밀릴 만한 이유도 없고요. 조정폭 자체가 코스피 0.3% 하락, 코스닥도 0.3% 하락, 요거밖에 안 밀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이게 뭐 어쨌다고요,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아셨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증시라 그랬죠. 미국 증시.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 증시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또 0.25포인트 또 올라가요, 여러분들. 어제 미국 증시 올랐죠? 0.01포인트, 0.01%, 나스닥 1.2%, S&P 지수 0.5% 올랐어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멈추고 중간 바닥을 찍고 미미하게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 증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주들 충분하게 조정받았고요. 경기 부양 대책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멈추고 중간 바닥을 다지고 미미하게 반등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경계감들은 있어요. 그래서 쭉쭉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스닥 선물지수가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은 지금 경기 과열 조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금을 회수한다든가 조정도 없습니다. 경제지표도 좋아지고 있어요. 유동성은 계속해서 풍부합니다. 백신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빠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미국 증시는 미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증시가 그동안 미국 증시 대비 좀 못 빠지고 안 빠지고 좀 올랐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좀 약간 변동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미국 증시가 안 밀릴 겁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전 세계 증시에서 지금 거의 상승률 1등, 거의 1, 2등입니다. 대장이란 얘기예요.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더 강한 겁니다. 그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되면 코스닥 지수 지금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중심으로 추세 살아있고, 코스피 지수도 지금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주 상승 살아있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왜 꺾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레짐작 겁먹습니까? 경계를 가져도 어디서 갔냐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5일 이평선이 깨지는 구간, 요럴 때 경계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요럴 때 깨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경계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난번에도 요거 조정받고 바로 올라왔고 요거 조정받고 바로 올라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증시가 여기서 급락하는 그런 조정은 안 나와요. 에? 급락하는 조정 없고 가서 약간의 눌림을 주고 나서 출렁거리는 그런 기간 조정 이런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대대적으로 폭락 나오는 그런 조정은 없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다 탄탄한 하반기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뭐 주린이가 등장하고 유동성 장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유동성 장세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가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내 증시만 개별적으로 폭락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결국에 최소한 5일선, 11선 깨지기 전까지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지레짐작 먼저 가서 증시가 폭락 날 것을 걱정해가지고 주식을 던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살아있는 장세에서 하루 이틀 좀 빠졌다고 무서워 던져버리고 주식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예, 기절합니다. 그런 분들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주식하지 말고 빨리 주식 현금화 해가지고 집에서 푹 쉬세요. 은행에다 넣어놓다.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뭐 단 0.1%라도 이자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나아요. 주가가 한 1%, 2%만 빠져도 기절하는 분들 절대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도요. 전문가들은 1%, 2% 이 등락을 대응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마인드, 주식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주도주는 맨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 작은 등락을 대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혹시나 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좀 밀리면 요거 밀렸다고 기절할 분들 그런 분들 정말 주식하시면 안 돼요. 병납니다. 이런 분들은 돈 못 벌어요. 전문가 못 따라옵니다. 그래도 전문가 정도는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전문가하고 같이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네. 절대 혼자는 안 됩니다. 주식은 약간의 배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투자 원금 좀 여유자금으로 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유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여유자금으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좋은 주식도 가다가 돌발악재가 나가지고 눌리고서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니다.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구간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유자금이 아니고 아니고 바로 써야 되는 자금이다. 가다가 물려버리고 막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꺾여버리면요. 결국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손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손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절 나가나 못 되니까 나중에 날라가죠, 여러분들. 응?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작은 등락을 매매하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혼자 하루에 1%, 2% 트레이딩 매매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VIP 방송에서 많은 회원님들 모시고 어떻게 1%, 2% 단타를 쳐요, 여러분들. 그 많은 분들이 한 사람 매매하듯이 어떻게 따라합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 이 나오는 조정, 이 잠깐 나오는 이 조정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조정인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 조정인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건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응?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장세, 이 조정 장세 눌림을 주고 반등 나오는 이 구간들 아직은 시세 탄력이 강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에 강화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이 구간 주도주에 대한 매집의 기회라는 분명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35포인트입니다. 사상 최고점 어디에요, 여러분? 2600포인트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코스피 사상 최고점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고 또 코스닥 지수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896포인트, 932포인트 지금 사상 20년 내 최고가의 경신에 거의 임박한 상태입니다. 20년 내 최고가 경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물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893포인트 이상의 932포인트 이상에서 주식을 20년 안에 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매물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매수세가 조금만 올라가도 주가는 날개를 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경계하는 부분들은 직전 고점에서 한 차례 정도 가다가 눌림이 나오거나 쉬어가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거나 내지는 저항선을 뚫고서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가거나 요거를 좀 경계를 좀 하고 있을 뿐 결국에는요 고점을 뚫고 쉰다고 하더라도 이건 다시 가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점 전에 있잖아요. 고점 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한테서는 그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악재 없어요. 나스닥 선물 강보합 정도, 중국 증시는 약보합선, 일본 증시 강세. 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응?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주식들은 물량 받고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럼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무수할 구간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주가가 가다가 출렁거림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무수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망 종목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 오늘 주가 약세는 악재 없다. 시장은 상승 추세 살아있다. 적어도 5일이평선과 11일이평선을 깨지는 조정 잘 들으세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5일이평선과 11일이평선 단기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조짐이 나올 때는 그때는 경계를 합니다. 그때는 주식 매수를 멈추고 일단 경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세 흐름 자체가 강하게 살아있는 만큼 무수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다는 거 제가 또 한번 강조합니다. 이 구간은 무수하는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유망주보다 매집의 기회다라는 거 또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뉴욕 증시가 또 어떻게 연출되느냐가 중요한데 나스닥 선물지수처럼 소폭의 강보합선세가 또 이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조정을 받은 만큼 내일 국내 지수는 반등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은 유망 종목에 대한 매집의 기회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또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역시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특별하게 종목군들을 한두 종목 정도를 압축을 해서 소개를 드리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다른 종목군들을 볼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종목은 가다가 좀 쉬는 그런 과정들은 나오겠습니다만 조만간에 사상 최고점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좋은 이유는 바로 이런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 같은 종목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의 실적 전망치가 매우 좋아요. 저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경신할 거라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수가 가면 종목들도 따라가죠. 근데 종목이 아무거나 따라갑니까?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주도주만 따라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간다고 포스코가 따라갑니까? 에? 은행주가 따라가요? 건설주가 따라갑니까? 못 가요, 이쪽은요. 삼성전자가 가면서 그렇게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친환경 시장에서 선두주로서 이제 자리매김해서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나마 얘네도 괜찮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종목이 전체적 시장에 완만한 반등장을 이끌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시장 자체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쟤네는 안전판입니다. 시장의 안전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대형주들이 올라가다 보면은 중소형주들이 하루 이틀 정도 소외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2, 3일 후에 중소형주는 그때는 달리기 시작을 해요. 어떤 거예요? 또 얘기 나옵니다. 또 5G, 또 반도체, 또 2차전지, 또 OLED, 또 스마트폰, 또 얘기합니다. 가다가 변동성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장에 살아나게 되면 그쪽 종목군들의 반격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이오 제약주들 물론 개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달고 달았죠, 여러분들 바이오 제약주들. 에? 오늘 또 카카오톡방 보니까 뭐 오늘 장은 뭐 바이오 제약주 장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바이오 제약주 장입니까? 뭐 올라간 종목 몇 개나 있다고 올라가 봐야 또 몇 프로나 올라갔다고. 그죠? 그럼 바이오 제약주 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바이오 제약주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는 여러분들이 대응해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바이오 제약주는 이제는 단순하게 그 뭡니까? 코로나19 관련주도 있잖아요.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응? 업황 전망 자체가 약간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업황 전망 자체 불확실하죠? 건들면 안 됩니다. 반면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5G와 그 다음에 뭐 2차전지와 반도체 업황 전망 좋죠, 여러분들. 업황 전망을 다음 주 업황 전망을 얘기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 2차전지 업황 전망을 다음 주 업황 전망을 얘기해요? 업황이라는 게 뭐 일주일 좋아졌다가 일주일 나빠지고 일주일 좋아졌다가 일주일 나빠지고 뭐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업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한번 사이클을 만들어내게 되면 최소 1년 이상 좋거나 나쁘거나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을 중간에 잔파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대표 뭡니까? 주도주 대시세 전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도주 대시세 전문. 언제쯤 여러분들 그 단기 매매하면서 맨날 가슴 졸이면서 언제쯤 벗어나실래요, 여러분들? 언제쯤 마음 편하게 주식하실 겁니까? 맨날 하루 좀 빠지면 잠 못 자고 화장실도 못 가고 조금 올라가면 언제 털지 모르니까 또 화장실도 못 가고 또 팔려고 심장 두근두근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매매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에?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매매할 겁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매매하세요. 좋은 주식도 가다가 떨어지고 눌림 주고 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자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같이 뭐 1%, 2% 잔파동 눌림이 나오는 저런 거 이런 거는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대표처럼 큰 시세를 보고 매매하게 되면 이런 조정은 오히려 기가 막힌 매수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한 대표는 지금 여러분들 벌써 5개월, 6개월 동안 코로나19에 5개월, 6개월 동안 보면서 이제 확인될 때도 안 됐나, 여러분들? 어떻게 주식해야 돼요? 한 대표처럼 하는 겁니다. 한 대표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은 아무 이상 없어요. 업황 전망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업황이 살아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종목들이 조정 나올 때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물장수님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잠깐 나온 뉴스들 보시고 지금 그렇게 하시면 뭐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내일 보는 겁니다. 내일 보는 겁니다. 예, 내일 보는 거 내일. 자, 뭐 그렇게 큰 악재도 아니구만. 왜? 예, 괜찮아요. 자, LG화학 같은 종목은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습니다. 별도 계좌로 단기로 보지 말고 중장기로 봐라라는 얘기 계속 해서 드렸어요. 자, 자, 너무 작은 변수, 작은 뉴스에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저녁에 뉴스 나온 거 가지고 뭐 내일 어떻게 하시려고? 뭐 내일 아침까지 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아시겠죠? 예. 너무 작은 뉴스에 나올 때마다 막 요동을 치지 마십시오.
장 다 끝나고서 지금 뉴스 나온 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요. 내일 기사 나오는 내용들을 면밀히 살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던져야 될 것인지 그냥 버티고 그냥 괜찮은 것인지 그냥 가져야 될 것인지 거기서 결론 내면 되는 겁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분석 다 드렸고요. 자, 그럼 뭘 봐야 돼요? 똑같아요. 하루 종일 시장 보고 종목군들 분석하고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 잡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2차전지, 5G, 반도체 말고 개별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고 현대차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있고 또 개별주 맥락에서도 몇 종목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은 주도주가 똑 부러지게 있는 장 아닙니까? 주도주가 똑 부러지게 있는 그런 장세에서는 주도주를 자꾸 보시는 게 맞아요. 왜? 우리는 증권시장에서 을입니다. 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쪼막손에 쪼막손. 투자 원금 뭐 그냥 평균적으로 1억 2억 정도입니다. 외국인들은 수백조 수천억이고 수천조고요. 에? 외국인들처럼 매매를 해서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도 수익 내고 저 종목에서 수익 내고 머릿속 계산으로는 이 종목에서도 수익 내고 저 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식이 머릿속 계산처럼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주도주 가지고 매매를 잘하다가 옆에 있는 종목 가지고 뭐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주도주 팔고 걔네들 혹 갔다가 딱 물려버리면 기가 막힌 게요. 요거 물리잖아요. 요거 바로 튀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제가 왜 주도주 말고 종목들을 많이 안 보는지는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주도주 가다가 좀 멈췄다고 5G 가다가 멈췄다고 홀랑 팔고 다른 종목 가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니까 그게 내집니까? 안 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도주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맞는 거고 저는 오늘도 또 얘기합니다. 5G 관련주들,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 보셔야 돼요. 대신에 그 중에서 저는 제가 최근에 좀 더 꾸준하게 좀 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전히 5G입니다. 하반기 증권시장에서는 5G가 2차전지나 반도체보다 훨씬 더 유리해요. 왜? 이미 반도체라든가 5G는 얘들의 시세가 좀 많이 낮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시세가 좀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더라도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지금 STNT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이미 좀 오른 상태에서 눌림 주고 이제 서서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난 상태다 보니까 빨리빨리 주가가 안 가요. 안 갑니다. 또 오늘 반도체 장비 중에 많이 밀렸는데요. 종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에 뭐 1, 2%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종목들? 이미 다 저점 찍고 반도체 장비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이맥스도 제가 한 대표가 한 교수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처음 눌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제가 예상했던 대로 종목들이 이미 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시장의 흐름이 종목들이 저점을 찍고 시장에 살아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정 장세, 오늘 이 조정은 그냥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일상적인 조정,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일상적인 조정인 겁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면 되고 2차전지도 반도체도 5G도 모두 살아있다 라는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견지하시면 돼요. 그죠? 그 중에서 지금 보셔도 오이솔루션 차트 보시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 탄탄하죠? 지금 솔리드 같은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도 조정 나오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탄탄합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약간의 눌림 조정과 기간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응? 그런데 여러분들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 저점에서 저렇게 올랐는데도 보세요. 안 빠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주도주는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조정이 깊지가 않아요. 나중에 장사를 안 하면 뭐가 갈 것 같아요? 또 얘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주도주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이거는 오늘 같은 조정은 또 한 번의 기회가 되는 거고, 참 빨리빨리 주가가 안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언제는 주가가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갑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대비를 해놔야 부지불식간에 터지는 거예요. 이들 종목들은 다 모멘텀 재료가 터지면서 주가가 다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무방에서 꾸준하게 무방에서 제가 꾸준하게 제가 한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서 소개했던 종목이 RFHS죠. 예, RFHS입니다. 무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제가 한 대표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죠? 어때요? 오늘 1.02%밖에 안 밀렸어요. 이 종목에 대한 한 대표의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아셨습니까? RFHIC에 대한 한 대표의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으면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매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뭐 저를 따라오시면 되니까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 종목을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매매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주가가 직전 고점 박스권 돌파를 하고 나서 쉬어가는 과정들이죠. 매물들이 많아요. 매물들이 많습니다. 이 매물들을 소화해내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이겠죠. 예. RFHC는 뭡니까? 질화 관련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업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5G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질화 관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HFR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또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도 프론트홀 장비와 관련된 5G 투자가 이루어질 때 가장 수익 폭이 큰 섹터가 바로 이 종목이다. 프론트홀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미 주가 사상 최고가 경신한 종목이에요.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마지막 눌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 여전히 이 종목도 제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5G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여전히 HFR과 RFHC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도 제가 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저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업 분석하는 겁니다. 해서 괜찮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매매를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뭐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이 조정 장세가 오히려 5G 관련주들은 뭐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KMW도 그렇고 탄탄해요. 여러분들 주가 뭐 이상 있습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주도주 아닙니까? 조정 나와도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조정 나왔지만 그냥 제자리에서 조금 올랐다가 제자리에서 잠깐 밀린 것뿐입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어떻게 돼요? 5G, 반도체, 2차전지, 여기다가 스마트폰과 OLED 그 안에서 좋은 주식은 오늘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이고 오늘 이 조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이 조정이 이게 무슨 조정이라고 표현하기도 이건 웃긴 거예요. 그동안 오른됐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냥 숨고르기입니다. 아무 이상 없고 이 조정이 여러분들한테서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번
자, 이해되셨죠? 예. 자, 뭐 제가 들을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더 드릴 얘기도 없고요. 아무 이상도 없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수는 이 구간에서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직 지수를 가지고 매매하기는 좀 어려운 장세고, 지수가 하방 경직이 나오는 상태에서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마이트님이 LG화학 말씀하셨는데, 제가 LG화학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했죠. 갑자기 뭐 기사 나가지고 막 허겁지겁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기사 나왔으면 장 끝났잖아요. 장 끝났으면 내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 외에다가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막 말씀하시는데, 대응하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LG화학이라는 종목은 기업 분할을 통해서 배터리 사업 부분이 분산하게 되면 LG화학 자체로는 펀더멘탈 자체가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기업 분할할 때 이제 지분을 어떤 식으로 분할하느냐, 그런 것들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악재라고 무조건 던지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을 분명히 알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라고 제가 좀 세게 얘기한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뭐 재료 터졌다고 막 허겁하지 마세요. 항상 차분하게, 시장은 한 템포 늦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 아시고, 제가 마이티는 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으로 뭐 LG화학이라든가 2차전지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분석을 드릴 거니까, 예, 우리 회원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조정 장세,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일 이후에 뭐 돌발 악재가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거는 그때 얘기고요. 돌발 악재라는 부분하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그때 얘기고요. 그런 돌발 악재가 없는 이상은 시장은 아무 이상 없다. 오히려 저는 대형주 쪽을 제가 자꾸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수가 지수가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지금은 또 미국 증시를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중소형주 종목 장세, 적어도 코스닥 종목 장세, 제가 말씀드린 성장주들의 레이스는 좀 더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 장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고점 마시고,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면 여러분들 코앞에 닥친 좋은 기회마저도 발로 차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 좋은 주식을 잡아라. 그리고 5G 여전히 하반기 시장에서는 탑픽입니다. 5G를 선두로 해가지고 2차전지와 반도체, OLED, 스마트폰, 요 정도 섹터에 대한 관심은 아직은 좀 더 이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VIP는 뭐 오늘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지금 이 장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기회를 계속해서 노리는 분들을, 필요한 분들은 자 VIP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주식으로 다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장세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데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주식을 갈아엎고, 포트를 갈아엎고 주도주로 갈아타시기 바라고, 안 되는 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못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VIP 오시라고 하는 거니까, VIP로 오시면 제가 과감하게 종목 갈아엎어 올 겁니다. 되는 종목은 가지고 가고, 안 되는 종목은 털어가 주도주로 갈아탈 거니까 보시고, 가지고 계신 종목은 우리 그 카페에 정형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뭐 이제 다 아실 거니까 오늘은 더 이상 VIP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니가 고생하셨어요. 예, 보람도 고생하셨고요. 자, 회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내일 편하게 여러분들 잘 따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